혹시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같은 시기에 입사했고, 연봉도 거의 비슷했던 두 사람. 처음엔 정말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일했고, 같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고, 똑같은 정보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할 정도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여유가 생기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돈 이야기를 할 때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불안하고 기회가 와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지. 기회가 달랐던 거야.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기회의 크기가 처음부터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같은 기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뿐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 부자는 왜 같은 기회를 다르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볼게요. 첫 번째, 기회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 딱 한 번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기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기다릴 때도 굉장히 큰 걸 기다립니다. 이 정도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걸로 정말 달라질까? 기회 앞에서 계속 저울질만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한 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잡으면 성공할까?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보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어떤 문을 하나 더 열어줄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회를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 기회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기회를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결과보다 흐름을 봅니다. 이번 선택이 성공이든 실패든 다음 선택에 어떤 재료를 남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을 계속합니다. 크지 않아 보여도 당장 돈이 되지 않아 보여도 경험이 쌓이는 선택이라면 일단 해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회가 참 많아. 하지만 실제로는 기회가 많았던 게 아니라 기회를 키워온 것입니다.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만들고 그 다음 선택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기회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기회를 너무 크게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관점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는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같은 기회를 만났을 때 왜 어떤 사람은 선뜻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멈춰 서 있을까요? 그 답은 기회를 대하는 감정의 차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만났을 때 감정이 다르다. 같은 기회가 눈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선택이 다르기 전에 이미 감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만나는 순간 먼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괜히 했다가 잃는 건 아닐까? 지금 가진 것마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감정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실에 대한 공포죠. 그래서 선택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확실해 보이는 것만 고르고, 남들도 이미 하고 있는 것만 선택하고, 실패했을 때 변명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기회를 대하는 모든 판단을 앞에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도 기회를 만났을 때 아무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고민합니다. 그들도 망설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걸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잃을까봐 겁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위험일까? 아니면 익숙함을 잃기 싫어서 만들어낸 감정일까? 이 순간 선택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선택은 지금 편한 쪽을 고르고, 감정을 계산하는 선택은 나중에 넓어지는 쪽을 고릅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를 두고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불편하지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어. 역시 운이 좋았지.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조용한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회 앞에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할 것인가. 그 차이 하나가 선택을 갈랐고,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감정에 밀려서 뒤로 물러났던 거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할까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하지 뭐. 세 번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하지 뭐. 이 말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신중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뒤에는 대부분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때. 하지만 그런 타이밍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부자들은 이 장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게 시작합니다. 크게 베팅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행을 합니다.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자. 해보면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 수정하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은 실행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행은 정보를 만듭니다. 머릿속에서만 고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직접 움직이는 순간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막히는지, 생각보다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이 정보는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회를 기다리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기회를 실험하면서 시간을 씁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나중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타이밍이 좋아. 하지만 사실은 타이밍이 좋은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완벽해지고 싶어서 멈춰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꽤 불편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기회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 왜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까요? 그 답은 기회를 바라보는 질문의 차이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기회에서도 질문이 다르다. 앞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일단 해보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막 시작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과 생각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마주하면 이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이거 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해도 괜찮을까? 괜히 무리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황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 기회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로 어디까지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지금 가진 자원으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감당 가능할까? 이 질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범위를 설정합니다. 기회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여도 쓰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한 번 써보고 끝내고 누군가는 여러 방향으로 늘려가며 사용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기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한번 해봤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허락을 구하는 질문만 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변화는 마지막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질문이 달라졌다면 이제 남은 건 그 기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기회를 확률로 계산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잖아. 리스크를 무릅쓰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겠지.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도박을 싫어합니다. 인생을 한 번의 선택에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기회를 대하는 방식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계산적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대박이 아니라 확률로 봅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 번 하면 확률은 어떻게 변할까? 이번엔 안 돼도
다음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회를 대할 때 항상 구조를 먼저 봅니다. 한 번 실패해도 치명적이지 않은 구조인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실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이 관점이 있으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데이터가 됩니다. 어디서 막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음엔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확률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겉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한 방에 성공했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확률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부자들은 운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지 않고 확률이 유리해지는 쪽으로 자신을 이동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기회를 도박처럼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확률은 운보다 훨씬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기회를 두고도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마 이제는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의 크기가 달랐던 게 아니라 기회를 대하는 태도와 기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 그래서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한 번의 사건으로 보고 누군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계산합니다. 누군가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누군가는 부족한 채로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회를 도박처럼 대하고 누군가는 확률 게임처럼 다룹니다. 이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은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회를 실험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다음 선택의 순간에 조용히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